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2학년 1회차 해설 강의를 맡은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의 극한부터 도함수까지 문제를 다뤄볼 건데요. 객관식부터 서술형까지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객관식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객관식 세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7번 문제부터 볼게요. 7번은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보다는 크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x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을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를 다 각각 대입해보고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를 대입하나 똑같은 값이 나와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러므로 극한값을 수렴한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식을 아무거나 fx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혹시 문제가 그 극한값이 다르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얘는 수렴하는 경우에만 극한값이 존재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대입해서 풀면 되는 문제고, 자, 일단 x가 0으로 간대요. 그러면 fx 요걸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해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3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곱했으니까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러면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대입을 해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러면 약분되는 요소가 무조건 하나를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x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다 전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약분합시다. 자, 리미트 얘는 x제곱 플러스 6x잖아요. 그래서 3x 세제곱 그냥 나눠서 쓸게요. 3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도 x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제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x 하나랑 x제곱 제곱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다 날라가면 리미트 3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요거는 남는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남게 되네요. 근데 x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면 상수항만 남네. 그래서 18분의 1 이렇게 수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했어도 어차피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제곱으로 약분을 해서 극한값이 나왔을 때 좌극한 값도 18분의 1, 우극한 값도 18분의 1이 나와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다. 그래서 이 fx도 당연히 18분의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도출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죠. 이 식이 수렴한다 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 문제를 넣었었죠? 이 주어져 있는 식을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hx가 1로 수렴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구해야 하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fx-2gx 분의 3fx 플러스 2gx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자가 총 3개잖아요. fx도 있고 gx도 있고 hx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놈이 뭐야? fx야. fx는 무한대로 갈 때 발산을 한대요. 그럼 발산한다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렴하는 거를 발산하는 거로 나누면 그러니까 즉 1을 무한대로 이렇게 나누면은 얘는 리미트로 갈수록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모에 fx를 두고 분자에
hx를 두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식을 유도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gx는 필요 없죠. 그래서 gx를 h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gx는 자, 3fx-gx가 hx였잖아요. 그래서 hx에서 아니죠? 얘를 넘기고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3fx-hx라고 변형이 가능하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식에서의 gx에다가 3fx-hx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fx, 그냥 f라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f-h 분의 자, 3f 플러스 2 곱하기 3f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주면 f랑 h에 대한 식으로만 정리가 됐죠. 그럼 얘 다시 한번 풀어서 9f 마이너스 6f 플러스 2h 분의 3f 플러스 6f 마이너스 2h 이렇게 써주시면 리미트 3f 플러스 2h 분의 9f-2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얘를 분모, 분자를 다 f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나눠줬을 때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겠죠. 그러고 f분의 f도 날라가니까 얘는 그냥 숫자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9로 수렴하기 때문에 답은 3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이 문제는 95%의 확률로 출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될 때 봐줘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일단 어떤 함수가 수렴하는지를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fx가 fx가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는 함수를 보면 fx가 발산해. 그리고 얘는 수렴해. 그러면 그 발산하지 않은 나머지 함수 있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gx를 없애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함수가 아닌 그 다른 함수를 이제 fx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해서 얘를 핵심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인데요. 17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 fx와 gx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수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에 이렇게 또 얘도 수렴한다. 그러면 fx는 gx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이렇게 방정식을 풀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이 방정식은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만 줬지 fx랑 gx가 몇 차인지는 아직 안 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나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서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한다 라는 거는 무조건 차수를 비교를 하라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어차피 둘 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요. 그리고 지금 분모가 2차인 거를 보니까 분자도 2차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2fx 플러스 gx가 2x제곱 어쩌고가 돼야 2로 수렴한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시고, 그럼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네요. 뭐가 2차야? 이 gx는 일단 2차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 2가 있는데 fx랑 gx가 둘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며. 그쵸? 그러면 여기다 2를 곱한 애가 여기 2로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fx는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되는 2차식이 되고, 그 다음에 gx는 2차보다는 일단 낮은 차수여야 돼요. 그쵸? 그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2x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gx는 x 플러스 몇 이렇게 나오는 1차 함수다 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나조건 볼게요. 자, 나조건에서는 x가 0으로 간대. 근데 여기서 딱 보셔야 되는 게 분모가 0으로 가네? 그쵸?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 f0 마이너스 g0이 0으로 간다 라는 거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야?
얘도 상수항, 얘도 상수항, fx의 상수항과 gx의 상수항이 같다라고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어차피 아무것도 아는 게, 이 개수 중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ax 플러스 b라고 두고요.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cx 플러스 b. 왜냐면 우리가 얘가 1차식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뒀고 다시 나 조건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얘네 둘을 뺐대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사라져요.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자, 그럼 봐봐. 일단 x로 한 번씩 약분이 되고 x에다가 0을 대입한 거니까 결국 a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4라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 지금 구해야 하는 게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방정식을 다시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생각해서 풀어보면 결국에 이렇게 뺐을 때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x는 0의 실근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a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얘네 실근이 뭐예요? 0이랑 4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은 플러스 4야 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이라고 하면은 답은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17번 문제에서는 어려운 포인트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었던 거가 fx랑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 fx, gx를 이렇게 문자로 다 뒀을 때 이 a, b, c라는 문자들을 다 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사실 얘를 는 0으로 바꿔서 써보면 b는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조건을 보고 차수를 파악하고 나조건에서 x의 개수의 차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면 바로 실근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서술형 문제 볼게요. 21번 문제 먼저 보시면 fx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3보다 작을 때 두 개로 식이 나누어져 있고 그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는 k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는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이렇게 같다라고 라는 것만 이제 증명을 해서 서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써야 할 식은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랑 그리고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의 fx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3보다 작다는 거는 작은 쪽에서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식을 fx에다가 대입해서 리미트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라고 써주고 요거 그냥 다항함수니까 3을 x에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9 플러스 6은 15다. 요게 바로 좌극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의 fx는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kx 플러스 3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x에 3 대입하면 3k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k 플러스 3은 15가 되고 3k는 12니까 k는 4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올바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3번 문제 볼 건데요. 23번은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런 유형에서는 뭘 제일 먼저 해줘야 할까요? 그쵸, 이거는 국룰입니다.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f0의 값을 먼저 구해주셔야 하고 자, 그럼 0, 0, 0, 0, 0 대입해보면 f0은 2f0 플러스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f0이 0이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요.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f'0이잖아. 그래서 f'0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0 마이너스 f0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f'0의 f'0의 미분계수의 정의겠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긴 어차피 그냥 h라고 쓰면 되고 f0은 0이니까 h분의 fh의 값이 1이다 라는 것까지 구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f'1.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관계식은 언제 쓰냐? 바로 지금 씁니다. f1 플러스 h라는 거를 여기서 x가 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h가 되도록 해서 관계식을 쭉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계식 풀 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이 부분만 다시 변형해서 f1 플러스 fh 플러스 2개 곱한 거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마이너스 f1이다 까지 써주시면 이제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식을 확인을 해보면 뭔가가 지워집니다. 뭐죠? 여기 f1 날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또 새로운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h 이렇게 써져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구했던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h분의 fh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1로 간다는 거고, 그러면 h분의 h는 이렇게 약분해서 또 얘도 1로 가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1 플러스 1이라는 숫자 2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